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는데 출금 하면은 현금이 나갔다라는 의미고요. 입금은 현금이 들어온 거. 대체 전표는 현금과 동반해서 다른 계정 과목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대체 전표, 이렇게 해서 3전표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중 출금 전표를 하기 전에 전표에는 입력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방법이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받는데,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모든 거래를 입력하는 전표 입력 방식이고요. 메인 매출은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부가세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출금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아이나라의 거래 자료이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월 5일 거래 날짜네요. 그죠? 1월 5일 영업부에서 밑줄 그세요. 영업부. 영업부는 사무실 쪽일까요? 공장 쪽일까요? 그렇죠. 사무실 쪽이죠. 그래서 영업부에 관련된 비용은 800번대거든요. 복리후생 목적을, 복리후생 목적을 사용하고자 커피와 음료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볼 때 그러면 어떤 경비로 써야 되느냐, 즉 판관비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복리후생 목적은 종업원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비? 복리후생비.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복리후생비로 정리를 하는데 영업부 소속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만 나갔으니까 분계를 하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나갔다 해서 출금 전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이렇게 5일. 구분은 하단에 보시면 제가 살짝 올려볼게요. 자, 여기 구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클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결산차변, 결산대변이 있는데 결산차변과 결산대변은 최근에 이거는 이제 자동전표로 이루어질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냥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셔도 결산전표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출금 전표를 입력한다. 즉 현금이 나갔을 때 입력하는 건 출금 전표. 현금이 들어왔을 때는 입금 전표. 대체 전표는 차변과 대변을 직접 입력을 해줘야지 돼요. 그럼 출금 전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자, 내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즉 복리후생 목적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복리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복리. 엔터를 치면 복리후생비의 500번대부터 800번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원가와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판매관리비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500번대와 800번대를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이제 영업부 소송이니까 800번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고 확인. 뭐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 거래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안 써주셔도 되고요. 적요는 커피와 음료는 주로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차대 지급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커피와 음료수 구입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와 음료수 구입 아이고 구압이 뭐예요? 구입 자, 적요는 전표를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제를 올려야 돼서 또 결제를 하시는 분이 딱 봤을 때 아, 이 전표는 커피와 음료를 구입하는데 썼구나 돈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요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대비할 때는 적요가 쓰지 않아도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하실 때는 적요를 좀 넣어서 연습을 하시고요. 시험 대비해서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적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금액을 25,000원 플러스 한번 누르면 공이 3번 올라온다 그랬죠? 엔터를 딱 쳐봤어요. 오, 그런데 나 대변에 현금이 치지도 않았는데 현금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출금 전표인 경우는 대변의 현금을 자동 반영시켜주는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에 25,000원, 차변에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1월 5일 공장 직원에 대한 재산세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공장이래요. 자, 공장의 경비는 500번대.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생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은행에 납부하였다.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가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세금과 공가 45만원 대변에 현금 45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현금이 대변에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써도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출금 전표 한번 써볼게요. 자, 출금 세금이라고 두 글자 쳐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다 나왔어요. 그럼 세금과 공가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공장에서 사용했으니까 제조원가 써야 되죠. 그래서 500번대 세금과 공가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500번대가 산정이 됐습니다. 자, 엔터, 엔터, 엔터. 건물 재산세 납부. 그죠? 건물. 그러면 어느 건물이냐?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공장 건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건물 재산세 납부 아니면 적요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적요에 공장 재산세 납부라고 있어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그럼 여기다가 4번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분계 부분을 보면은 500번대 세금과 공가, 즉 제조경비라고 표시됐고 대변에 현금 해서 대변의 현금은 자동 반영됐습니다. 이번에는 입금 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아이나라의 거래자료이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월 10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메디 상사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자,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미리 받은 계약금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받은 계약금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자, 선수금. 그럼 선수금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매디 상사.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실 건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1월 10일입니다. 입금 전표는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 계정 과목은 선수. 자, 선수금. 지금부터 또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채권, 채무. 채권은 뭐예요? 내가 받을 돈이고 채무는 갚아야 될 돈이죠. 자, 받을 경우 채권, 채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상매출금, 뭐 받으러옴, 선수금, 선급금, 외상매입금, 뭐 단기차입금 여러 종류주에 있는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를 매디 상사를 걸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디 상사 걸어 줘 볼게요. 자, 매디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매디 상사가 나옵니다. 적용은 매출 관련 선수금 현금 수령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차변 안 되고 왜 대변에 가 있지? 아, 차변에 현금 들어왔으니까 얘는 자동 반영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 반영되고 대변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출금과 입금 전표는 상대, 즉 현금 계정의 상대 계정인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이렇게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분계 쪽을 한번 보면은 차변에 선수금, 아니 차변이 아니죠. 대변에 선수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입금 전표예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월 10일 우리 상사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랬어요. 회수라는 건 내가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들어왔는데 뭘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 즉 채권을 회수한 겁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채권이니까 그렇죠. 우리 상사를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200만 원씩.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전표할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금은 2번이라 그랬고 외상이라고 두 글자 치겠습니다. 코드 번호를 아시면 그냥 코드 번호 치셔도 됩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우리 상사. 그럼 여기에서 우리 상사를 넣고 우리 상사 선택하면 되고요. 적용은 1번밖에 없네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1번. 금액은 200만 원.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나갑니다. 여기 외상매출금 대변에 입금이 됐죠. 차변에는 현금이 2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로 회계 처리해 봤습니다. 지금 거와 같이 이렇게 채권, 채무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경우,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경우를 살펴봤죠. 자, 그러면 메모를 좀 하세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계정입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작성되지 않아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거래처 원장의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뭐 출장을 보냈을 때 주는 비용을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출장을 돌아오고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출장 명령서도 다시 받아야 되고 가서 사용한 거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도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여기까지는 자산.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등 해갖고 여기까지는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 중에 채권이고, 그리고 부채인데 얘를 채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채권은 내가 받을 권리, 채무는 내가 갚을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하는 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체전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아이나라의 거래자료이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월 15일 거래를 15일 날 했으니까 우리도 전표를 15일 날 처리하도록 하고요.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12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일단 뭐를 위해서 썼냐? 매출거래처 직원과 밥 먹었어요. 자, 그럼 이 식대는 접대비. 자, 그러면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할 건데 영업부래요. 그럼 몇 번대? 800번대. 이렇게 800번대 접대비로 정리를 하고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법인카드로 썼어요. 그러면 카드는 그 당시 돈이 바로 결제가 되나요? 아니면 한 달 후에 청구가 돼서 결제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지나고 나서 결제일에 통보가 와서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어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를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모아 놓습니다. 원재료나 상품을 사갖고 왔으면 재고자산을 샀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되는데 지금은 경비를 사용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미지급금인데 나중에 신한카드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됩니다. 신한카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15일입니다. 자, 15일.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금, 출금 안 써도 되죠? 그럼 이번엔 차변, 대변으로 쓰도록 할게요. 대체 전표는 차변, 대변을 각자 입력하는 겁니다. 자, 차변은 3번이래요. 일단 3번 입력하시고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은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자, 접대비 갑니다.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거래처는 모르겠고요. 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일반 접대비죠. 그래서 1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금액은 12만원. 그리고 다음 칸에 여기 차액도 이렇게 생겼죠. 왜? 전표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완성시키고 나면 이 차액 빨간색이 없어질 겁니다. 자, 대변은 4번이 되죠. 자, 4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 회계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게 복사돼서 나타날 겁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입력된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가 엔터를 치면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는 안 보여줘요. 코드는 직접 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12만 원 해서 차익이 떴던 거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차변에 12만 원, 대변에 12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신한카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1월 15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망약품 주식회사로부터 재료를 매입하고 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를 매입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아, 원재료비가 되죠. 원재료비. 만약에 부재료다. 그럼 부재료비 하는데 재료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원재료입니다. 계약금을 1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아, 계약금을 줬네요. 그러면 원재료가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계약금, 미리 준 계약금은 뭐라고 정리하죠? 선급금.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 보통예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선급금, 희망약품, 주식회사 이렇게 되죠.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잔액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김철수가 있고 거래처 코드는 303번으로 등록하시오 라고 했다는 거는 거래처가 없다라는 거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5일 차변에 선급금 갑니다. 선급금 거래처를 희망약품이라고 쳐보세요. 엔터. 오, 그랬더니 희망약품이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면 되죠. 자, 신규 등록을 여기서 눌러서 신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등록을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거래처 여기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공이 5개가 들어왔죠. 희망 약품 주식회사 희망 약품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거래처 등록 보조창이 뜹니다. 303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303번으로 수정할 거예요. 303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를 넣어줘야 되니까 수정을 누릅니다. 자, 수정. 하단에 거래처 등록에 303번 희망약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다 입력합니다. 112-81-21-646 대표자는 김철수. 자, 뭐 업태나 종목 주소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재료 대금 수표 선지급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칠까요? 원재료 대금 선급이라고 치면 되겠죠? 원재료 대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은행 코드명을 적으셔도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터를 쳤더니 희망약품 주식회사가 나왔어요.
원래는 보통 예금은 희망약품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커저를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든지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왕창 지워져요. 엔터, 엔터, 엔터. 1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새로 입력해 봤죠? 연습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표 종류별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입력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